오늘은 총선이 33일 남았어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더라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원을 찾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양평과 이천을 찾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략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충청도와 수도권 남부에 좀 집중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그런 모양새에 여기가 이제 격전지다. 그러니까 여기가 승부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천안도 찾았다가 이제 수원에 갔는데 지난번에 이제 수원에서 5석을 다 잃었거든요. 네. 국민의힘과 미래통합당이. 그래서 수원이 어쨌든 경기 남부의 핵심 벨트고 여기에서 승리를 해야지 그 옆으로 이제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수원 탈환을 위해서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 갑이고요. 홍윤호 전 국회 홍보기획관 수원을, 그리고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수원정, 이런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정부에서 일하신 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주로 얘기를 했던 것도 의회 권력 민주당이 수원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중앙 정부가 직접 이제 돈을 그러니까 지자체에 이제 현안이 있을 때 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안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수원시장이 이제 민주당 소속인 거를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좀 굉장히 논란이고 비판이 많은데. 그러니까 1995년 지자체 선거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제 대전제가 뭐냐면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지자체가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현안을 파악을 하면은 중앙 정부가 뭐 매칭을 해준다든지 이를테면은 뭐 6대4, 뭐 7대3으로 매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뭐 그 정부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은 지자체에 이제 지원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만약에 이렇게 법이 고쳐지면은 서울로 달려와야 됩니다. 직거래하는 거죠. 직거래 와가지고 다 서울에서 이제 모든 걸 하면 수도권 집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양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이 최근에 이제 종로도 가고 그리고 이제 양천도 가고 그랬거든요. 영등포도 가고 그래서 네. 그 앞단에는 조금 이제 공천에 논란이 있거나 이를테면은 뭐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 이제 저쪽 국민의힘으로 가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지원 유세를 하거나 황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문 후보 친명만 된 거 아니다. 친문 후보도 됐다.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정리를 하는 쪽이었다라면은 이제 양평에 갔다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댕기겠다. 각을 세우겠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 강상면으로 갔어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땅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종점이 변경되는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네. 국정농단의 대표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심판 벨트를 형성해서 현장을 계속 찾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얘기인데 지금 그래서 천안으로 이제 오늘 간다라는 거잖아요. 천안에는 지금 국방부 차관이 지금 공천을 받았는데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거기도 지금 수사 대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좀 정권 심판론에 조금 각을 세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 지원 유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사실 지역구 출마도 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명령대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주목할 만한 격전지로 이제 언론이 좀 주목하고 있는데 개항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7일 인천 개항을 선거구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45%,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41%. 이제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벌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00명이잖아요. 504명이니까 이게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4.4로 하거든요. 1000명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고.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뭐냐면은 8.8%까지는 오차 범위 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누가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누가 앞선다 뒤선다라는 게 아니라 오차 범위 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반에 원희룡 전 장관이 여기 출마한다고 했을 때는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10%포인트 이상 나거나 오차 범위 바뀐 게 많았거든요. 좀 접전으로 가고 있다. 최근에 민주당의 안 좋아진 여론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별로는 이제 원 전 장관이 45%로 이재명 대표 41%보다 우위에 있었고요. 그래서 뭐 연령대별로는 좀 뭐 이제 노령층이 이제 많이 이제 원 장관을 지지를 하는데 이제 중도에서 이게 어차피 이제 이게 진영 계층이면 중도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중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6, 원희룡 전 장관이 35. 그래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그때 55대 44로 한 10%포인트 조금 넘은 10.46%, 49%포인트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보궐선거가 그때 이제 지방선거랑 같이 치러졌어요. 2022년에. 그때 이제 민주당이 좀 죽을 순 상황이었는데 10%포인트 차로 그때도 앞섰거든요. 그거보다 더 좁혀졌다라고 한다라면은 약간 뭐 여기에서 당선이 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좀 긴장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조사가 이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은 10.4%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역구라서 보니까 표본이 한 500명 정도가 500명부터 발표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국 선거는 1,000명 이상이 돼야지만 발표를 할 수 있고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이면 발표할 수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보시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는 오차범위가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4.4다. 그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후원회장이 축구 선수 이천수 씨인데 이 뭐 계양역에서 폭행당한 사건 얘기가 나왔는데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희룡 장관이 SNS에 올렸는데 이제 전날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던 중에 한 남성이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잡고는 무릎을 허벅지로 가격을 했고 이제 이천수 후원회장이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추가 가격을 시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오후 2시쯤에는 이제 드릴을 든 남성이 이천수 씨한테 찾아와가지고 두고 보자. 내가 너의 집도 알고 있고 와이프 애들이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다라고 협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장이에요. 아직 그냥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경찰이 그래서 폭행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CCTV 지금 영상을 확보하고 가해자를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가격한 거는 지금 CCTV가 뭐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 근데 뒤에 협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게 뭐 물증이 있는지 이거 여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 지지자라면은 이런 거 하지 마시라. 큰일 난다. 그러니까 선거 확 뒤집어질 수도 있다. 좀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조금 그 어떤 분노를 좀 가라앉히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선거 전에 치열한데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텃밭에서 대구에서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도태우 후보가 과거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놓고 북한 개입설 같은 폄훼 발언 수시로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올게요.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재조사를 해보면 당시 과연 북한의 광범위한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게 지금 본인 유튜브 방송 그리고 뭐 다른 공개 강좌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주장을 해온 것으로 좀 드러난 상황이에요. 예, 이제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는 뭐 제목이 이런데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북한 개입설을 이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요. 5.18 성역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헌법 질서를 무시한 전두환 악마와도 5.18 성역화와 괴를 같이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어쨌든 5.18을 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허구적 신화에 가깝다. 뭐 이런 주장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을 지닌 복합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북한군이 왔으니 그거를 이제 개입을 했으니 여기를 진압을 하고 학살을 한 것도 어느 정도 북한군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니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은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터부시 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주장, 비슷한 주장 하신 분들이 있으나 지금은 조금 거의 좀 조심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됨으로써 조금 공천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초 광주 가서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 이 공천이랑은 너무 엇박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수 공천은 아니고 경선을 통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시당초 후보 자격을 그러면 경선할 후보 자격을 주지 않았어야 되는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올 초에 광주를 찾아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극단적인 혐오에 언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5.18의 북한군 개입설 이제 극우들이 주장하는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후보가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태도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은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장동혁 이제 사무총장이나 뭐 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충분히 이제 검토됐다라고 이제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보자가 되기 전에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은 공직 후보자로서는 이제 언행에 조금 신중한 언행을 할 것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돌리거나 그럴 계획은 지금 사실상 없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공관위원장 얘기가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인데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고 후보가 되면 당의 가치나 이런 거를 뭐 해 이제 나갈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봤다라고 하는데.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렇죠. 악과 뒤가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뭐 이제 잡음이 적었다라고 보지만 이제 후보들이 확정이 되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저는 쓰는데 이제 포탄에 막 쏟아지다가 먼지가 가라앉으면은 이제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후보들이 실제 공천이 됐는지 제가 어제도 장성철 소장이랑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적폐들의 귀환이다.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본인 검사들이 잡아놓고 검사 대통령이 사면하고 검사가 공천 주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평가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공천이 다 확정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거니까요. 국민의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위성정장 국민의 미래 공천 신청 받고 있는데 김행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예, 김행랑으로 유명하신 이분이 최근에 그 방송에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나왔는데 공천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나가겠다라는 건데 그럼 공천 받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건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